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2025년 변화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행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새로운 이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연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 6.4%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각 항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을 통해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한 디딤돌소득 제도 때문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하우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이며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설계를 포함하고 있어 기본소득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탈수급률이 증가하고 근로소득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는 약 189만 원입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부족분인 89만 원의 절반인 44만 5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약 1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할 경우 약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포용적인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복지포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약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디딤돌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디딤돌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디딤돌 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여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에서 소득 0원을 뺀 금액의 절반 94만 7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중위소득 85%인 기준액 189만 4천 원에서 1인 가구 소득을 뺀 지급액 89만 4천 원의 50%인 44만 7천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4인 가구의 소득 2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487만 원에서 가구소득 200만 원을 뺀 부족분 287만 원의 50%인 143만 5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빈곤고위험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며 약 13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으로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모델을 적용하면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소득 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가 재정은 약 3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디딤돌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디딤돌소득은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막대한 재정 확보와 기존의 복지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돌 소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